일단 그동안 이성균 씨는 3번의 마약 관련된 검사를 받았습니다. 간이시약 검사도 받았고요. 1, 2차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에서도 3번 다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졌고, 그리고 사실은 경찰이 세차는 공개 소환했는데 공개 소환이 아니라 비공개 소환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그런 그 요청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, 또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1차에서는 공개 소환했잖아요. 근데 2차 때 비공개 소환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죠. 유아인 씨 사건도 있었고, 그리고 지드래곤 그렇죠. 사건도 네. 있었고, 그런 여러 가지 것들, 즉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보통 일반인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있는 그야말로 일종의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갖다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1차, 2차, 3차까지 뭐 소환 조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, 실제로 1차 소환 때는 1시간 조사했어요. 2차 때는 3시간 조사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차 때 19시간 조사를 한 것은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약 수사가 아니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있어서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건데, 글쎄요, 이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들도 있는데, 지금 경찰에서는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수사 내용을 갖다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사실 경찰 이외에도 고소인이라든가 피고소인 측의 그 어떤 그 변호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흘렸을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던 일부 언론들에 있어서의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, 이 돌아가신 분의 죽음이 상당히 안타깝긴 합니다만, 중요한 거는 뭐냐면, 그러면 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이전에 유아인 씨라든가 이분이 1차, 2차 때 얼굴 공개하고 했을 때 아무런 비판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 네, 교수님 요즘은 좀 한번 더 드려볼게요. 일반적으로 3번의 검사를 했다고 간이시약 검사, 정밀 검사 이렇게 쭉쭉 넘어갔는데 지나치게 검사를 많이 한 게 아니냐,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그것은 아닙니다. 그건 저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차는 간이검사, 소변검사고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드래곤 씨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요. 이분은 내가 속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해야 될 필요가 있고, 그런 상황인데, 지금은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는 속아서 했다,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쟁점이 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게 핵심적인 논쟁의 중점이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1차, 2차, 3차 음성 나온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그 수사기관으로서는 밝히기 위한 건 당연한 그 어떤 그 과정이 있다라고 봅니다. 통상적이라고 해석하십니까? 그렇죠. 이 정도까지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성균 씨 협박한 2명의 범인이 있죠. 그중에 1명 5천만 원을 뜯었다는 20대 여성의 정체가 좀 밝혀졌더라고요.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, 그 여성을 지금까지 그 경찰이 특정하지 못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와 연관돼 가지고 다루었던 그 신명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유흥업소 김 실장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바로 사는 윗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여성이 낱낱이 그런 얘기를 알고, 예컨대 이제 그 유흥업소 김 실장이 이성균 씨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할 때 자기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협박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몰아붙였단 말이죠. 심적인 압박을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가지가 있는데, 평소에 이 김 실장이라는 이 여성이 그 여성에 대해서 언니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성균 씨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흘린 것은 아닌가. 거기에서 착안해서 협박을 했을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공모를,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기는 공모하지 않았다, 텔레그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경찰에서도 이거 공모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,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, 공모를 해서 이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켜 놓고 이 여자가 협박을 한다는 것으로 이성균 씨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은 아닌가.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